미국의 패트리엇과 사드가 한국을 떠나 중동의 모래바람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한반도의 안보 공백을 우려하던 목소리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전 세계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게임 체인저로 등극했음을 알리는 서막이 되었다. 워싱턴의 전략적 요충지 이동은 단순한 자산 배치를 넘어 기존 서방 패권이 구축한 방어 체계의 균열을 의미하며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독자적 기술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이란 지상군 투입 가능성과 에피피리 작전의 개시는 중동을 거대한 화약고로 만들었지만 그 화염 속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미국의 결단이 아니라 아부다비의 하늘을 지켜낸 한국산 요격 미사일의 궤적이다. 미국이 중동 전쟁을 4주에서 5주 이상의 장기전으로 상정하고 전력을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동맹 구조는 냉혹한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한국에 배치된 주요 방공 자산인 패트리엇과 사드, 포대의 중동 순환 배치 가능성은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의 안보를 동시에 책임질 수 없다는 한계를 자인한 꼴이다. 이러한 팍스 아메리카나의 감태기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와 같은 걸프 국가들이 직면한 선택은 자명했다. 그들은 더 이상 워싱턴의 입술만 바라보지 않는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매몰되어 동맹의 자산을 체스판에 말처럼 옮길 때 한국은 그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생존의 도구를 제공하며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이란이 구사한 165발의 미사일과 541기의 드론을 동원한 포화 압박 전략은 기존 서방제 방공망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고가의 탄도미사일로 레이더를 교란하고 저가형 드론으로 요격 미사일을 소진시키는 이 비대칭 전술 앞에 수십 년간 맹신해온 미국의 방어체계는 막대한 비용 소모와 처리 능력의 한계를 노출했다.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순간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지켜낸 결정적 한방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천궁이었다. 실전에서 기록한 90% 이상의 요격률은 단순한 통계치가 아니라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상식을 뒤엎는 기술적 경이로움이다. 천궁이가 보여준 탄도미사일 종말 단계의 정밀 요격 능력은 현장에 배치된 미국산 시스템조차 압도하는 성능을 입증했다. 대기권을 뚫고 낙하하는 초고속 표적을 미세한 점 단위로 포착하는 다기능 레이더와 공중에서 방향을 급격히 틀어 목표물을 박살내는 콜드런칭 기술은 한국 방산의 정밀 유도 기술이 이미 세계 최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UAE 국방 관계자가 한국에 천궁이 없었다면 아부다비의 스카이라인은 사라졌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외교적 수사가 아닌 처절한 실전 끝에 나온 생존자의 고백이다. 이러한 성과는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미사일 위협국과 대치하며 수십 년간 실전적인 방어 체계를 고도화해왔다. 서방 국가들이 이론적 시뮬레이션에 매달릴 때 한국의 연구진과 엔지니어들은 실제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었다. 그 결과가 지금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자산이 빠져나간 자리를 한국의 기술이 채우고 그 기술이 다시 미국의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기묘한 역전. 현상은 한국 방산의 위상이 단순한 수출품 수준을 넘어 안보의 축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승리의 이면에는 차가운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이 중동에 한눈을 파는 사이 북한은 이를 기회로 삼아 도발 수위를 높이며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한반도의 방공자산이 중동으로 차출되는 공백기는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한국산 무기체계의 양산, 속도와 배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절대적 과제를 던져주었다. 중동의 하늘을 지켜낸 천궁이의 90% 요격률은 이제 한반도 전역을 촘촘히 메우는 철의 지붕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이는 곧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자주국방의 토대 위에 서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가 촉발한 지정학적 격변과 이란의 무모한 도발은 전 세계에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각인시켰다. 이제 안보의 주도권은 이름값만 높은 과거의 맹주가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된 압도적 기술력과 신속한 공급,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적의 탄두를 가루로 만든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전 세계 국방장관들이 가장 먼저 찾는 안심 보증서가 되었다. 그러나 요격률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파괴력이 아니라
다층 방어 구조 속에서 각각의 위협을 분담 처리하는 정교한 체계 설계 능력에 있으며 이는 곧 적의 계산을 무력화시키는 근본적인 억제력으로 이어진다. 본 공방전에서 천공이가 상층과 중층의 위협을 완벽히 제거하며 그 존재감을 과시했다면 이란이 투입한 수백 기의 저가형 자폭 드론이 노리는 적어도 틈새는 또 다른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 모든 탄도미사일을 막아냈다 하더라도 단 한 기의 드론이 국가 핵심 인프라에 도달하는 순간 방어망의 신뢰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의 또 다른 괴물인 비호복합이 등판할 차례가 다가온다. 이란의 벌떼 전술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파괴를 넘어 현대의 방어 자산을 경제적으로 파산시키는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논리는 더욱 냉혹하고 치밀해질 수밖에 없다. 이란의 자폭 드론 수백 기가 적어도 레이더망에 사각지대를 뚫고 벌떼처럼 달려드는 광경은 현대전이 직면한 가장 추악하고도 위협적인 비대칭 전술의 실체다. 아부다비 상공을 가득 메운 541기의 드론은 개당 수천 달러에 불과한 저가형 무기였지만 이를 방어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을 소모해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전략적 패배나 다름없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노린 지점은 바로 여기다. 현대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과부하시켜 고가의 미사일 재고를 바닥내고 탐지 식별체계에 혼란을 주어 방어 측의 경제적 파산을 유도하는 소모전의 늪이다. 그러나 이란의 오판은 한국 방산의 하층 방어 핵심 체계인 비호복합의 실전 능력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비호복합은 30mm 자주 대공포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신공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대공화기 체계로 저고도로 침투하는 드론과 순항 미사일, 헬기 등 근접 위협을 물리적으로 분쇄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이란의 드론이 고도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 사이를 비행하며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려 할 때 비호복합의 차륜형 기동성과 정밀 추적 레이더는 적의 위치를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포착해냈다. 특히 30mm 기관포는 미사일 한 발 가격의 수천 분의 1에 불과한 비용으로 수십 개의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압도적인 경제적 방어 수단이다. 미사일을 쏘기에는 아깝고 방치하기에는 치명적인 적의 드론대를 향해 쏟아부은 한국제 기관포탄의 불줄기는 중동의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이란의 비대칭 야욕을 산산조각냈다. 이 전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격추 성능이 아니라 비호복합이 수행한 비용 분산형 방어의 논리다. 천공이가 고고도와 중고도에서 이란의 위협적인 탄도 미사일을 솎아냈다면 비호복합은 그물망을 빠져나온 자녀 드론과 소형 목표물들을 저비용으로 처리하며 전체 방어망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했다. 만약 UAE가 미국산 패트리엇 시스템에만 의존했다면 541기의 드론을 막기 위해 국가 예산에 타격을 줄 정도의 요격 미사일 비용을 지불했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무기 체계의 유기적 결합은 방어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국방 예산의 출혈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디펜스의 표준을 제시했다. 이는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방법을 파는 한국 방산의 철학이 투영된 결과다. 이란의 드론 전술은 레이더의 처리 용량을 초과시키는 포화 공격에 그 본질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비호복합은 다기능 레이더와 광학 추적 장치를 동시에 활용해 전파 방해나 기만책 속에서도 목표물을 놓치지 않는 고도의 정밀도를 보여주었다. 그 영상 카메라로 드론 엔진의 미세한 여론을 추적하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정확한 사격 재원을 산출하는 과정은 인간의 판단 속도를 넘어선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수행된다. 현재 SNS를 통해 중계된 비호복합의 사격 영상은 중동 국가들에게 전율을 선사했다. 1분에 수천 발을 쏟아붓는 기관포의 화력은 드론뿐만 아니라 이란이 자랑하는 고속정이나 지상 경장갑차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층 방어의 성공은 중동 국가들이 직면한 국방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더 멀리, 더 높이 쏘는 미사일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얼마나 촘촘하고 경제적으로 하층을 방어하느냐가 생존의 척도가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한국의 비호복합 도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핵심 유전지대와 도시 인프라를 지키기 위해 값비싼 서방제 미사일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한국 무기는 그 틈새를 정확히 메웠고
성능은 물론 유지보수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서방의 그 어떤 대안도 따라올 수 없는 우위를 점했다. 이란의 도발은 한국 방산에게 최적의 시험장이 되었고 비호복합은 그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 적의 공격 방식이 저렴해질수록 방어 측의 대응 역시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전쟁의 경제학을 한국은 이미 완성해 놓았던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인 결합이 아니라 수십 년간 북한의 장사정포와 드론 도발을 억제해온 한국군의 실전 경험이 녹아든 결과물이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오작동 없이 적의 목표물을 추적하는 한국산 레이더와 포시는 이제 중동의 안보를 지탱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비호복합의 성공은 단지 하층 방어의 완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곧이어 발생한 쿠웨이트의 비극적인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되며 방공망의 진정한 실력은 개별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전체 체계를 통합하는 두뇌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쿠웨이트가 구형 사방제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아군 기체를 적 미사일로 오인 사격한 사건은 아무리 강력한 방패라도 지능적인 통제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군을 겨누는 칼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단순히 드론을 몇 대 떨어뜨렸느냐를 넘어 복잡한 전장 상황 속에서 피해를 식별하고 다층적인 방어 자산을 지휘하는 통합 통제 시스템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쿠웨이트의 참사는 한국산 방공 지휘 통제 체계의 부재가 가져온 필연적인 비극이었으며 이는 곧 걸프 연합군 전체가 왜 한국의 시스템 이식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해답으로 이어진다. 지난 2일 발생한 쿠웨이트군의 아군기 오격 사고는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나 운용병의 실수를 넘어 서방제 방공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한계와 세대적 태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비극적 이정표다. 이란의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습 상황에서 극도로 예민해진 쿠웨이트 방공망이 미군의 F-15 전투기를 적의 미사일로 오인해 격추한 사건은 현대전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데이터 링크와 통합 지휘 통제 체계가 얼마나 생사 직권을 쥐고 있는지를 증명했다. 사고 당시 쿠웨이트가 운용하던 구형 서방제 레이더 체계는 이란의 변칙적인 비행 궤적과 아군의 고속 기동을 명확히 분별하지 못했고 그 결과는 미군 기체 세대 추락이라는 참혹한 프레드릭 파이어로 기록되었다. 이는 기술적 자부심에 취해 있던 서방 방산업체들에게 가해진 뼈아픈 일격이며 동시에 한국산 통합방공 시스템의 절대적 필요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 만약 사고 당시 쿠웨이트에 한국이 제안했던 지능형 통합 항공지휘 통제 체계가 완벽히 이식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현지 군사 전문가들의 냉혹한 진단이다. 한국의 시스템은 수만 개의 표적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각 무기 체계에 최적의 요격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비대칭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피하 식별 및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국가다. 서방의 시스템이 개별 포대의 성능에 집중할 때 한국은 체계의 통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모든 방어 자산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하는 데 사활을 걸었다. 그 결과 한국산 시스템은 전장의 안개를 걷어내고 지휘관에게 가장 명확한 사격 통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장의 눈으로 거듭났다. 사고 직후 쿠웨이트 정부가 한국 측에 방공 시스템 통합 및 조기 경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긴급 기술진 파견을 요청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단순한 기술 지원 요청이 아니라 기존 서방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걸프 지역의 국가들은 이제 깨닫고 있다. 수십 년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도입한 서방의 무기들이 정작 실전의 혼란 속에서는 아군을 공격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말이다. 반면 UAE에서 증명된 천궁이와 비호복합의 유기적 협력은 한국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무기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완벽한 방패를 형성하는 안보의 뇌를 제공하고 있다. 쿠웨이트의 참선은 방공망의 완성도가 단일 무기의 차거리나 속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교하게 체계를 통합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다. 이란의 미사일이 쏟아지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유지하며 아군과 적군을 가려내고 가장 효율적인 요격 수단을 즉각적으로 매칭하는 능력은 오직 한국만이 보유한 독보적인 자산이다. 서방 국가들이 관료주의와 기술적 폐쇄성에 갇혀 시스템 통합에 지체하는 사이
한국은 유연한 아키텍처와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종 무기 체계 간의 완벽한 결합을 성취해냈다. 이제 중동의 하늘을 지배하는 것은 이름뿐인 서방의 영성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한국의 데이터 처리, 능력과 시스템 통합 기술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비롯한 걸프 협력회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산 통합 방공망으로의 전면적인 교체,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그들은 이란의 위협이 상시화된 현 시점에서 오작동에 위험이 있는 구형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복이 될 수 있음을 직시했다. 한국의 기술진이 쿠웨이트로 향하는 발걸음은 단순한 사후, 수습이 아니라 중동 전체의 방공 지도를 한국 중심으로 다시 그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국은 이제 중동의 동맹국들에게 실질적인 생존 보장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그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 강력한 결속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서방제 시스템의 실패는 곧 한국 시스템의 승리로 치환된다. 쿠웨이트의 비극은 역설적으로 한국 방산이 나아가야 할 전향이 단순한 하드웨어 수출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통합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적의 미사일보다 무서운 것은 아군의 오판이며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술적 대안이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이란의 위협이 거세질수록 그리고 기존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날수록 한국산 통합 방공망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방공망의 신뢰도가 구축된 것과 별개로 이란의 반격은 지상과 공중을 넘어 해상으로까지 그 전선을 넓히고 있다. 사우디와 UAE가 중재자의 가면을 벗고 참전을 선언하자 이란 혁명 수비대는 수십 척의 고속정을 동원해 걸프 지역의 생명선인 해상 유전지대를 기습하는 벌떼 공격으로 맞불을 놓기 시작했다.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소형 선박에 자살 폭탄을 싣고 달려드는 이 비대칭 해상 위협은 기존의 대형 함정이나 미사일만으로는 저지하기 매우 까다로운 난제다. 이제 전장의 중심은 페르시아만의 푸른 바다 위로 옮겨가고 있으며 그곳에서 이란의 고속정대를 침묵시킬 사막의 독사, 한국산 배전차 미사일 현궁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페르시아만의 파고를 뚫고 수십 척의 고속정을 동원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핵심 해상, 유전지대를 기습하는 벌떼 공격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한 것은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음을 자인한 이란의 고육지책이자 가장 교활한 비대칭 도발의 극치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극도로 작은 소형 선박에 자살, 폭탄과 로켓을 장착하고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드는 이 가공할 위협 앞에 수천 톤급의 거대 함정과 고가의 함대공 미사일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장신물에 불과했다. 기존의 해상방어 체계가 대형 함정이나 대함미사에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이 이란은 그 빈틈을 타서 걸프연합군의 경제적 혈맥을 끊으려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비대칭 해상 위협을 단 한 번의 사격으로 무력화시킨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었다. 원래 지상군의 기갑부대를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현궁이 중동의 해안선에서 이란의 고속정대를 사냥하는 모습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가히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현궁 특유의 발사 후 망각 기능은 사수가 적선을 조준해 발사하는 즉시 미사일, 스스로가 여론을 추적해 날아가므로 사수는 미사일이 명중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다음 표적을 사냥할 수 있는 압도적 연사 능력을 제공한다. 수십 척이 한꺼번에 달려드는 벌떼 공격 상황에서 한 발 유도해야 하는 기존 시스템이 마비될 때 현궁을 장착한 한국산 소형 전술 차량들은 해안선을 따라 기동하며 이란의 고속정들을 차례대로 수중분묘로 몰아넣었다. 이란이 자랑하던 고속 침투 전술은 한국의 정밀 유도 기술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의미한 자살 돌격으로 변질되었다. 특히 현궁의 이중모드 탐색기는 파도와 물보라가 심한 해상 환경에서도 적선 엔진룸의 미세한 여론을 놓치지 않고 포착해내는 경이로운 성능을 보여주었다.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 달궈진 해수면의 간섭 속에서도 현궁의 눈은 오직 파괴해야 할 목표만을 응시했다. 또한 미사일이 표적 위로 솟구쳤다가 급강하여 내리꽂히는 상부 공격 모드는 장갑이 얇은 고속정에 조종석과 탄약고를 단 한 발로 관통하며
원샷 원킬의 정밀함을 과시했다. 이란 혁명 수비대원들에게 현궁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와 피할 틈도 없이 숨통을 끊어놓는 사막의 독사 그 자체였다. 이란이 수년 공들여 준비한 해상 비대칭 전술이 한국산 보병용 무기체계 하나에 의해 완벽히 파쇄된 순간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이 한국산 소형 전술 차량에 현궁을 탑재하고 해안선을 따라 신속하게 전개하며 펼친 내복작전은 이란군에게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다. 국가의 함정을 띄우지 않고도 지상의 보병 전력만으로 해상의 위협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은 중동 안보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무기체계의 유연성과 범용성이 실전에서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한국 방산이 추구하는 실용적 우위가 서방의 권위주의적 무기 체계보다 훨씬 치명적임을 입증한 것이다. 이란은 자신들의 저가형 고속정이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지만 한국은 더 효율적이고 정밀한 방식으로 그들의 계산기를 박살냈다. 이러한 현궁의 활약은 단순히 해상 방어에 그치지 않고 걸프연합군이 추진하는 전방위적 거부 전략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사우디와 UAE는 이미 한국산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으로 화력을 보강한 데 이어 보병 단위의 정밀 타격 수단으로 현궁을 대량 운용하며 이란의 지상 및 해상 도발을 동시에 억제하고 있다. 한국산 무기 체계는 이제 개별적인 성능을 넘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거대한 K 안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해상에서는 현궁이 고속정을 잡고 하늘에서는 천궁이 미사일을 막으며 지상에서는 K9가 적의 보급로를 초토화하는 이 완벽한 시너지는 중동의 주권과 안보, 질서를 지탱하는 대체 불가능한 기둥이 되었다. 이란의 무모한 도발은 역설적으로 한국 무기가 사막의 극한 환경과 비대칭 전장 상황에서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무대가 되었다. 서방의 무기들이 정비와 유지 보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전에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한국 무기들은 높은 가동률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중동의 평화를 수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제 전 세계는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한국 무기의 이름을 경외감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섰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궁이 보여준 해상에서의 압도적 승리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란 본토를 향한 걸프연합군의 반격이 가시화되면서 전장의 중심은 이제 광활한 사막지대의 대규모 지상전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란의 기갑부대와 보급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 세계 최강의 화력이라 불리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이 포문을 열 준비를 마쳤다. 이제 중동의 지평선 위로 쏟아질 한국산 강철의 비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는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이며 이는 단순한 무기체계의 대결을 넘어 한국의 공업 생산력과 체계 설계 능력이 전 세계 안보, 지형을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파노라마로 이어질 것이다. 이란의 반격 시나리오는 이미 한국산 화력체계의 사정관 안에서 산산조각나기 시작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페르시아만의 좁은 해협을 넘어 지상, 전면전을 획책하며 기갑부대를 전진시키기 시작한 순간 중동의 광활한 사막은 이란군에게 약속의 땅이 아닌 거대한 강철의 무덤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란은 수십 년간 축적해온 구식 소련제 전차와 개량형 장갑차들을 앞세워 걸프 연합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려 시도했으나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곳은 서방의 지지부진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지평선 너머에서 날아온 대한민국 K9 자주포의 정밀한 강철비였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며 실전에서 검증된 K 화력의 정수는 이란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속도와 파괴력으로 적의 보급로와 지휘체계를 뿌리채 뽑아버렸다. 이란군의 지휘관들은 자신들을 타격하는 포탄이 어디서 날아오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화염 속으로 사라졌으며 이는 단순한 화력의 우위를 넘어 한국 방산의 체계적 설계 능력이 가져온 필연적 승리였다. K9 자주포의 진정한 공포는 단순히 40km가 넘는 차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지 상태에서 30초 이내에 초탄을 발사하고 곧바로 진지를 변환하는 슈덴스쿠트 능력에 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대포병 레이더를 가동해 반격을 시도하려 할 때 한국의 K9는 이미 사격 지점을
이탈해 다음 목표물을 조준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동성과 화력의 결합은 사막이라는 개활지 지형에서 적의 반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군에 실전 배치된 K9 자주포들은 한국의 자동 사격 통제 장치와 연동되어 단 한 발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 타격을 선보였다. 이란의 기갑 웨이브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올 때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K9의 고폭탄은 적 전차의 산부를 가차없이 관통하며 강철 파편의 폭풍을 일으켰다. 이란이 자랑하던 지상군 전력은 한국산 화력의 파노라마 속에서 한낱 연약한 표적지로 전락했을 뿐이다. 여기에 강철의 비라 불리는 천무다연장 로켓의 가스는 이란군에게 절망 그 자체를 선사했다. 천무는 239mm 유도 로켓을 통해 80km 밖의 핵심 표적을 핀포인트로 타격하며 이란의 탄약고와 유류, 저장소, 그리고 통신 중계 거점을 초토화했다. 단 한 대의 천무 발사대가 쏟아내는 화력은 축구장수, 개 면적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위력을 지녔으며 이는 이란이 보유한 구형 다연장 로켓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세대적 격차를 증명했다. 특히 한국의 천무는 GPS와 INS가 결합된 정밀 유도 시스템을 탑재하여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극한의 기상 조건 속에서도 목표물을 단 한 번에 무력화시키는 경이로운 명중률을 보여주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자신들의 후방 지원 시설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붕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전쟁 수행,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이러한 지상 화력의 압도적 우위 뒤에는 한국 방산 특유의 체계 통합 소프트웨어가 자리 잡고 있다. K9 자주포와 천무, 그리고 저고도 방공망인 비호 복합과 중거리를 책임지는 천공이는 별개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한국산 무기 체계로 무장한 걸프연합군은 적의 드론이 탐지되면 즉시 비호 복합이 대응하고 그 배후의 발사, 피지는 K9와 천무가 즉각 타격하는 유기적인 킬체인을 현지에서 완벽히 구현해냈다. 이는 서방의 무기들이 서로 다른 제조사와 통신 규격 때문에 통합에 애를 먹는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이다. 한국은 단일 국가가 센서부터 타격 수단까지 모든 체계를 최적화하여 공급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의 국가이며 중동의 전쟁터는 바로 그 기술적 완결성을 증명하는 거대한 전시장이 되었다. 이란의 기갑부대는 이제 전진을 멈추고 방어적인 태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선택지가 없는 파멸뿐이다. 전방에서는 현궁을 든 보병들이 매복하여 전차를 사냥하고 후방에서는 K9와 천무가 테러를 차단하며 하늘에서는 천공이 적의 최후발악인 미사일 공격을 족족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산 무기는 이제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적의 심장부를 도려내는 정밀한 수술칼이 되었으며 중동의 주권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낙인이 찍힌 강철 무기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이란의 지도부는 자신들이 촉발한 이 전쟁이 왜 한국 방산의 위대함을 알리는 글로벌 쇼케이스로 변질되었는지에 대해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을 것이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단 한 번에 오작동도 없이 적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서방의 군사 강국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동안 대한민국은 실전에서 증명된 압도적 성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세계 안보 질서의 새로운 주인으로 우뚝 섰다. 이제 페르시아만에서 들려오는 포성은 더 이상 공포의 소리가 아니라 평화를 수호하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정의의 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다. 이란의 반격 시나리오는 이미 폐기 처분되었으며 남은 것은 한국 무기에 의한 철저하고도 완벽한 응징뿐이다. 그러나 지상과 해상에서의 승리가 굳건해질수록 이란은 마지막 남은 수단인 탄도미사일과 대규모 공습을 통한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본토 깊숙한 곳에 숨겨진 미사일 기지를 가동해 걸프연합군의 심장부를 겨냥한 무차별 타격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중동 전체의 명운을 건 거대한 공중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아부다비의 스카이라인을 지켜냈던 천공이의 다기능 레이더가 다시 한번 강렬한 빛을 내뿜으며 적의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 시작했다. 과연 이란의 마지막 미사일 도발은 한국이 구축한 다층 방어망이라는 철벽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한국산 요격 미사일의 불꽃 아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전 세계의 이목은 이제 페르시아만의 하늘을 가로지를 한국산 미사일의 궤적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 강산의 공학적 설계가 완벽함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올랐음을 입증하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본토 깊숙한 지하기지에 숨겨두었던 최후의 보루, 즉 중거리 탄도미사일 카이바르 셰칸과 파타흐를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전략 요충지를 향한 종말적 타격을 감행했을 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과연 현대의 방공망이 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숨을 죽였다. 이란이 선택한 이 마지막 카드는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극초음 속에 가까운 속도로 낙하하며 복잡한 회피 기동을 수행하는 변칙 궤적 미사일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서방제 방어 체계가 상정했던 교전, 알고리즘을 비웃는 기술적 도전이었으며 걸프 연합군이 구축한 방패의 강도를 시험하는 가장 가혹한 고문이었다.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순간 페르시아만의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적의 야욕을 박살낸 것은 워싱턴의 지원군이 아니라 이미 현지에서 천성의 방패로 추앙받고 있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천궁이의 완벽한 요격 궤적이었다. 천궁, 이가 이번 실전에서 보여준 경이로운 퍼포먼스는 단순한 요격률 수치 그 이상의 공학적 승리를 의미한다. 이란의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 단계에서 초고속으로 낙하하며 레이더망을 교란하기 위해 기만체를 살포할 때 천궁이의 핵심인 다기능 레이더는 수백 개의 허상 속에서 실제 탄도만을 정밀하게 골라내는 압도적인 표적 식별 능력을 과시했다. 이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LIG 넥스원이 수십 년간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갈고 닦은 신호 처리 기술의 정수다. 서방의 레이더들이 데이터 과부하로 인해 처리 지연을 일으키는 찰나의 순간에도 한국의 알고리즘은 단 0.1초의 망설임 없이 최적의 요격 지점을 산출해냈다. 수직 발사관에서 콜드런칭 방식으로 솟구쳐 오른 요격 미사일이 공중에서 축출력기를 점화하며 목표물을 향해 급격히 방향을 트는 모습은 기계공학이 도달할 수 있는 정밀함의 극치를 보여주며 현지 지휘소의 탄성을 자아냈다. 더욱이 이번 교전에서 천궁이는 단독 체계로서의 우수성을 넘어 패트리엇과 같은 기존 자산과의 유기적인 다층방어 협력을 주도하며 전체 시스템의 지휘자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산 시스템의 개방형 아키텍처는 이종 무기 체계 간의 데이터 공유를 완벽하게 지원하며 고고도에서 놓친 표적을 중고도에서 즉각 처리하는 2중, 3중의 안전망을 형성했다. 이는 단일 무기의 성능에 집착해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고수해온 기존 방산 강국들의 오만을 무너뜨리는 결과였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천궁이의 화망에 걸려 검중에서 거대한 불꽃으로 변할 때마다 이란의 전쟁 수행 의지는 급격히 꺾였으며 걸프 국가들의 한국제 무기에 대한 신뢰는 신앙에 가까운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한국의 천궁이 중동의 하늘을 다시 열었다는 외신의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니며 이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방공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가임을 인장으로 찍은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승리의 배경에는 한국 방산만이 보유한 특유의 실전적 진화 모델이 존재한다. 한국은 단순히 카탈로그 상의 성능을 높이는 데 주력하지 않는다. 영화의 혹한과 사막의 폭염, 그리고 고도의 전자전 상황이라는 최악의 환경을 가정하고 모든 부품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도 한국 무기들은 모래먼지가 가득한 극한 환경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시스템 다운 없이 24시간 상시 가동 체제를 유지하며 서방제 무기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유럽의 무기들이 정비 인력과 부품 수급 문제로 전선에서 이탈할 때 한국 무기들은 현재 군수지원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95% 이상의 가동률을 기록하며 전쟁의 연속성을 보장했다. 이란이 계산기에 넣지 못했던 변수는 바로 이 지독할 정도의 한국적 신뢰성이었으며 이는 결국 이란의 모든 전략적 시나리오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천궁 2가 보여준 요격 기술의 정점은 이제 방어를 넘어 거대한 반격의 서막으로 이어지고 있다. 적의 미사일을 모두 막아냈다는 것은 이제 이란의 공격 수단이 고갈되었음을 의미하며 공수교대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반격 부대는 한국산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을 앞세워 이란의 발사 기지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한 진격을 준비하고 있다.
방패가 튼튼하다는 확신을 얻은 창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과감하게 적의 심장을 겨눌 것이다. 한국 무기는 이제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방패에서 침략자의 근거지를 초토화하는 징벌의 망치로 그 역할을 전이하고 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자신들의 미사일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확인한 순간 지하 벙커 속에서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쏜 화살은 모두 꺾였지만 이제 자신들을 향해 날아올 한국산 강철 소나기는 막아낼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단순한 살상 무기가 아니라 침략자의 의지를 꺾고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평화의 강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동의 사막 위에 새겨진 한국 무기의 궤적은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이며 동시에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려는 국가들에게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되었다.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은 이제 전후 안보질서 재편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이 떠난 자리를 한국의 기술이 채웠고 그 기술이 실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견인했다는 사실은 향후 수십 년간 글로벌 방산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향할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란의 패배는 곧 낡은 패러다임의 종언이며 한국 방산이 주도하는 K-시큐리티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축포다. 그러나 이 승리의 환희 속에서도 냉철한 분석은 계속되어야 한다. 적의 도발을 완벽히 봉쇄한 한국의 시스템은 이제 본토로의 진격을 지원하는 공세적 플랫폼으로서의 성능을 시험받게 될 것이며 이란의 마지막 저항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K9 자주포의 웅장한 포성은 곧 페르시아만의 고요를 깨트리는 정의의 메아리가 될 것이다. 다음 단계는 단순히 막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도발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영원히 거세하는 파멸적인 화력의 전개다. 이란이 본토 깊숙이 숨겨두었던 미사일 기지들이 한국산 천궁이의 철벽 방어에 막혀 무력화되자 전장의 천칭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걸프 연합군 측으로 기울었다. 방어의 시대가 저물고 징벌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은 사막의 지평선을 뒤흔드는 K9 자주포의 웅장한 포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군은 이제 단순한 국경 수비를 넘어 이란 혁명 수비대의 핵심 군사 인프라를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한 대규모 반격 작전에 돌입했다. 이 작전의 선봉에는 사막의 지배자라 불리는 K9 자주포와 강철의 비 천무다연전 로켓이 배치되어 이란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방어선과 보급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초토화하고 있다.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란의 험준한 지형과 견고한 요새를 우려할 때 한국의 화력 체계는 지형의 이점을 무색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사거리와 정밀도로 적의 심장부를 도려내고 있다. K9 자주포의 진정한 위력은 단순히 포탄을 멀리 보내는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은 실전 상황에서 증명된 가공할 수준의 발사 속도와 전술적 유연성에 있다. 이란군이 산악지대 뒤에 숨어 박격포와 구형 견인포로 저항 포탄을 발사하여 각기 다른 각도로 날려보냄으로써 동일한 목표 지점에 동시에 명중시키는 TOT 사격을 실시했다. 이란군은 단 한 대의 자주포가 쏜 포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개 포병대대가 동시에 일제 사격을 가한 것과 같은 파괴력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화염과 폭음 속에서 이란의 방어 진지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으며 살아남은 병사들은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한국산 강철의 심판 앞에 전의를 상실했다. 이는 무기체계의 기계적 성능을 넘어 한국의 정보, 처리 기술과 화력 통제 알고리즘이 빚어낸 공학적 승리다. 천무다연장 로켓의 투입은 이란 혁명 수비대에게 확정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80km 밖에서 이란의 레이더 기지와 통신센터를 정밀 타격하는 천무의 유도 로켓은 적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었다. 이란은 자신들이 보유한 드론과 소형 미사일로 반격을 시도하려 했으나 이미 지휘체계가 붕괴된 상태에서 그들의 저항은 산발적이고 무의미한 몸부림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의 천무 시스템은 GPS와 관성 항법 장치가 결합된 복합 유도 방식을 채택하여 이란의 전자전 방해, 책동 속에서도 목표 오차 범위를 수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이로운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사우디군 지휘소에서 실시간 드론 영상을 통해 확인된 천무의 타격 장면은 이란의 탄약고들이 연쇄 폭발하며 거대한 불기둥을 내뿜는 광경으로 가득 찼다. 이는 한국 방산이 추구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정밀 파격 철학이 중동의 실전에서 완벽하게 입증된 사례다. 이 반격 작전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무기
체계가 보여준 압도적인 가동률과 후속 군수 지원 능력이다. 이란의 반격으로 인해 전장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장비들은 모래바람과 고온을 이겨내며 95%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했다. 서방의 무기들이 복잡한 전자장비의 오류와 부품 수급, 문제로 전선에서 이탈할 때 한국은 현지에 구축해놓은 정비 네트워크와 신속한 부품 공급 체계를 가동하여 전력 공백을 원천 차단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한국을 최종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전쟁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공업적 끈기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으로서 그 저력을 중동의 모래벌판 위에서 증명해 보였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제 본토의 방어선마저 무너지며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그들이 자랑하던 기갑부대는 현궁에 의해 사냥당했고 공중 위협은 천궁에 의해 차단되었으며 이제 본거지는 K9와 천무에 의해 잿더미가 되고 있다. 한국 무기는 이제 중동의 안보 지형을 정의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으며 이를 보유했느냐 아니냐가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척도가 되었다. 이란의 지도부는 자신들이 건드린 사자가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라 전 세계 안보 질서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대한 방산 공급망의 주인임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을 것이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침략자의 야욕을 꺾는 것을 넘어 중동 지역에 새로운 K-안보 평화를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의 마지막 저항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본토의 군사력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자 이란은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를 볼모로 삼아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고 민간 유조선을 향한 무차별적인 테러를 획책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대결을 넘어 전 세계 경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극단적인 도발이며 국제사회의 개입, 명분을 복잡하게 만드는 고도의 정치적 도박이다. 이 해상봉쇄 위기 속에서 걸프연합군은 다시 한번 한국의 해상방어 솔루션과 정밀 타격 자산에 눈을 돌리고 있다. 적의 최후발악이 세계 경제의 목줄을 죄려하는 이 순간 한국산 무기들은 이제 단순한 영토 방어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안보를 수호해야 하는 더 무거운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다. 과연 한국 방산의 저력은 사막의 모래바람을 넘어 페르시아만의 파도 위에서도 절대적인 우위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란의 마지막 도박은 이제 한국이 설계한 거대한 안보 아키텍처 속에서 그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다음 장은 평화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한 완벽한 질서 확립을 위한 마지막 타격의 완성이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볼모로 잡으려 했던 최후의 도박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구축한 정밀 타격망과 다층 방어 체계라는 거대한 그물에 걸려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 서방 국가들이 유가 급등과 경제 보복을 우려하며 외교적 수사에 매달릴 때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한국산 무기 체계로 무장한 실전 부대를 전면에 배치하여 이란의 비대칭 해상 도발을 물리적으로 분쇄해 나갔다. 해안선을 따라 배치된 K9 자주포의 정밀 해안 포격과 현궁 미사일의 원샷 원킬 성능은 이란의 자살 폭탄, 고속정들이 유조선에 접근하기도 전에 바닷속으로 침몰시켰으며 하늘에서는 천궁이가 이란의 마지막 발악인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요격하며 완벽한 철의 장막을 유지했다. 이는 단순히 한 지역의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동맥을 지키는 실질적인 글로벌 안보 수호자로 우뚝 섰음을 상징하는 역사적 장면이었다. 이번 전쟁의 종결 단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기존의 미국 중심 팍스 아메리카나 안보 질서가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력이 뒷받침되는 K-시큐리티 체제로 급격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동맹의 자산에 철수시키려 할 때 발생했던 안보 공백을 메운 것은 워싱턴의 약속이 아니라 경남 창원과 경북 구미의 공장에서 밤낮 없이 생산되어 중동으로 날아온 한국산 강철 무기들이었다. 이란은 서방의 무기 체계가 정비와 부품 수급 문제로 허덕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한국 방산의 압도적인 사후 지원과 95%가 넘는 경이로운 가동률은 적의 모든 계산을 무너뜨렸다. 한국 무기는 이제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안보 자산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걸프 연합군이 보여준 한국 무기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향후 수십 년간 중동,
안보 지형을 한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방산이 보여준 체계적 설계 능력의 승리다. 전쟁은 단일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레이더와 지휘, 통제소, 그리고 타격 수단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무기, 체계를 하나의 신경망으로 연결하는 통합방공 지휘통제 시스템을 중동 현지에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쿠웨이트에서 발생했던 서방제 시스템의 오작동 참사와 대조적으로 한국산 시스템은 수만 개의 데이터 속에서 아군과 적군을 정확히 가려내고 최적의 요격 수단을 매칭하는 인공지능형 지능을 선보였다. 이는 대한민국이 하드웨어 제조 강국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통합 영역에서도 세계 최정상에 올랐음을 의미하며 이제 전 세계 국방장관들이 가장 먼저 도입하고자 하는 표준 모델이 되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본토의 군사 인프라가 괴멸되고 해상, 봉쇄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무조건적인 항복에 가까운 협상 테이블로 끌려 나왔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한국산 화력체계에 의해 초토화된 자신들의 병참 기지와 여전히 견고하게 하늘을 지키고 있는 천궁이의 요격망이었다. 대한민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침략자의 야욕을 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임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한국의 안보 철학은 중동의 사막 위에 새겨진 한국 무기들의 궤적을 통해 실증되었으며 이는 핵위협을 앞세운 북한이나 팽창주의를 꿈꾸는 주변 강대국들에게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페르시아만의 파도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고요함 속에서 한국 방선의 위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상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비롯한 형제국들은 한국을 단순한 무기 판매국이 아닌 국가의 명운을 함께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제2구 자주포의 웅장한 포성과 현궁의 날카로운 타격, 그리고 천궁의 완벽한 방패는 이제 중동의 시민들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사막의 혹독한 환경과 이란의 잔혹한 도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기술력을 선보이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으로서 그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이는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끈기와 현대 한국인들의 혁신적인 공학 능력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의 금자탑이다. 전쟁의 끝에서 전 세계는 목격했다. 서방의 거대 방산 기업들이 관료주의와 기술적 타성에 젖어 있을 때 대한민국은 가장 위협적인 현장에서 가장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란의 패배는 낡은 무기 체계와 비대칭 부발의 한계를 의미하며 한국의 승리는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이 나아가야 할 정답을 보여주었다. 이제 K방산은 단순한 경제적 수익 창출 수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전 세계 안보 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국력의 원천이 되었다. 사막의 모래바람은 잦아들었지만 한국 무기가 심어놓은 평화의 씨앗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 인류의 안녕을 지키는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장엄한 승리의 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비대칭적 위협과 새로운 기술적 도전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란의 패배를 지켜본 주변 적대 세력들은 이제 한국의 방어망을 뚫기 위한 또 다른 변칙 전술과 고도화된 전자전 무기를 개발하는 데 혈안이 될 것이 분명하다. 승리에 취해 안주하는 순간 기술적 우위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천궁이와 비호복합을 넘어 인공지능과 레이저 무기, 그리고 우주 기반의 감시, 체계가 통합된 차세대 방어 솔루션을 향해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야 한다. 적이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 억제력의 완성. 그것이 바로 중동의 전쟁에서 증명된 한국 방산이 짊어져야 할 영원한 숙명이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이란의 마지막 발악이 멈춘 그 자리에 이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K-시크리티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